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이슈이스타 시작합니다. 미국은 눈만 내면 아주 난립니다. 어제 1.5인치 그러니까 한 3, 4cm 눈이 내렸는데요. 전날 눈 소식에 마트마다 일부 섹션들 물건은 동이 나고 미어 터질 정도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눈만 오면 학생들은 학교도 못 가고 직장인들은 출근을 안 하는 일이 많은데요. 다행히 오늘이 휴일이기 망정이지 오늘은 생명 소중한 분들의 세종대왕급인 마틴 루터킹 주니어 데이인데요. 마틴 루터킹님 덕분에 회사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눈난리도 안 나서 무사로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오랜만에 트럼프 대통령 뉴스입니다. 이제는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인데요. 미국에는 2명의 대통령이 존재하고 과반수 미국민들에게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대통령이며 바이든은 그야말로 미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세력입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은 바이든을 지지하느냐? 그런 것도 아니죠. 공식적인 지지율이 33%니까 대략 10명 중 하나 바이든파, 민주당 빠들만 겨우 지지해주는 취임 1년 만에 레임덕 맞은 것 같은 정권이 바로 지금 미국의 백악관을 점거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솔직히 1월 6일 의회 땡땡 사태 1주년 전후에서 주류 언론 총출동하고 생명 소중한 분들, 좌파들 총궐기에서 트럼프 물러가라 시위라도 하길 그분께서는 그렇게 바라셨겠지만요. 아무런 일도 없이 조용하게 자기 진영에서도 별 관심 없이 그렇게 1월 6일 지나갔죠. 반면에 부땡아 가자 하고 현상은 아직도 뜨겁습니다. 아주 찰진 구호가 거의 반년 동안 미국을 휩쓸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주 먼 애리조나주에서 지난 15일 대통령의 올해 첫 유세 현장을 떠나가도록 휩싸였다는 소식입니다. 내용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새해 첫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목적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의 압승인데요. 하원이랑 상원 다수당 되찾자가 아니라 아주 민주당을 개박살내서 사상 최악의 참패를 안겨주자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꼴 보면 공화당이 상원, 하원 접수하는 건 문제도 아닐 것 같고요. 그냥 압승, 말 그대로 애누리 없는 완벽한 승리가 목표입니다. 애리조나주 소도시 플로렌스에서 올해 들어 첫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선 대통령은 이 같은 목표를 위해서 올해부터 정치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을 이날 연설을 통해 내비쳤습니다. 또 대통령이 이날 유세에서 하원을 되찾을 테다. 우리는 상원도 되찾고 미국을 되찾을 것이며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2024년에 우리는 백악관을 되찾을 것이라고 강력히 말했습니다. 이날 유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새해 들어 처음 개최한 것인데요. 모두들 아시다시피 의회 땡땡 사태 1주년이 6일에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역풍을 우려한 측근들의 만류로 취소했는데요. 솔직히 그건 좀 아쉬웠습니다. 지난해 그날 있었던 사실을 기자회견으로 말하고 전 국민들에게 진실과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었더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요. 만약 했다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그들끼리 뭉치고 또 대통령 깔 빌미를 주기는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다시 연설 소식 다시 살펴보면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의 외교 정책과 코땡 사태 대응, 공급망 문제 등을 비롯한 각종 정책들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그는 바이든이 국제 무대에서 완전히 미국을 창피하게 하고 있다. 내가 집권할 때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이란은 1년 전에는 감히 하지 못했을 공세와 도발을 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를 가지고 놀고 있다. 또 김정은이 미사일을 다시 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죠. 한마디로 바이든의 실책이 어떻게 미국을 망하게 하고 있는지 조목조목 설명해 주신 건데요. 이런 지적에는 좌파 주류 언론들도 별다른 반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은 바이든의 땡땡 의무화 정책을 비판했는데요. 내가 의무화를 반대했던 대통령이었던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고 최근 미국을 강타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두고는 자신의 임기 때는 공급망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바이든 뼈 때리는 말씀 아닐 수 없는 건데요.
실제로 평범한 미국민들은 공급망이 뭔지, 공급 문제가 왜 발생하고 발생한다는 게 어떤 건지도 대부분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저 물건들은 가게 가면 놓여 있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에나 겪었을 우유 떨어지고 고기 떨어지고 장난감 생필품 일부가 떨어지는 인생을 이번에 처음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도 바이든 탄핵 외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데요. 단지 마이크 잡고 혹성기 잡고 떠드는 10% 극좌파들과 생명 소중한 분들 중 아주 어마어마하게 목소리 큰 분들이 미국을 좌지우지해서 지난 선거를 그 지경으로 만든 겁니다. 대통령은 이런 인플레 문제도 지적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은 40년 만에 최악이고 물건 가격이 50%나 올랐고 백화점, 식료품점의 진열대에서 상품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좌파 언론들은 이번 연설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연히 불쾌함을 보였는데요. 어느 언론에서 유세가 열린 애리조나를 들먹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간선거회의 출발을 알렸으나 아직도 지난 선거에 집착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이 신문은 애리조나는 1950년대부터 민주당 후보의 손을 들어준 적이 거의 없는 대표적인 보수 텃밭이지만 2020년 대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겨줬다고 야지락거렸습니다. 이 언론은 애리조나가 대통령이 땡땡 선거를 집중적으로 재개한 곳이라면서 2024년도에 반드시 탈환해야 할 곳이라고 꼬집었는데요. 당연히 애리조나 탈환하고 다른 경합주들에서 모두 승리할 테니 두고 보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짚고 가겠습니다. 좌파 주류 언론이 대통령과 공화당 차세대 기대주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이간질하고 있는 듯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자 뉴욕타임스와 유명 좌파 언론 엑시오스는 대통령이 드산티스를 찰지게 까대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보도 살펴보면요. 대통령이 사석에서 드산티스가 멍청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으며 공화당 경선에서 나를 이길 가능성은 1도 없다고 측근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석에서 했다는 카더라 이야기를 바탕으로 추리소설 쓴 자체가 우리 팩트 좋아하시는 좌파주류 언론답지 않고요. 그런 보도 자체가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보도인 것이죠. 그냥 찻잔 속에 회오리라도 일으켜보자 이건데 실제로 이 소식이 온통 언론에 도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산티스는 경선에 나서면 트럼프를 이길 수도 있는 저력이 있다며 드산티스를 도발시키려고 아주 가관인데요. 만약 10,000분의 1이라도 드산티스가 이런 좌파들의 뻔한 술책에 그들 기대대로 움직인다면 정말 대실망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월요일 이슈이스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북버지니아는 눈이 오고 난 다음에 매서운 바람이 불면서 온도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요. 추위 조심하시고 눈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재미로 아재 개그 문제를 내드릴 테니까 한번 재미로 또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제가 댓글에다 달아드릴 테니까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미국이 싫어요. 뭐라고 할까요?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넘어지면 뭐라고 할까요?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한번 맞춰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빠이.